이번 시간에는 삼방식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삼방식이라는 건 평가를 하는 세 가지 방식을 말하는 거죠.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을 말하는데 이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할 때 우리는 원가법이라고 하고 원가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수입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하고 수입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것을 수익분석법이라고 하죠.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비준가액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하고 비교 방식에서 임료를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땅의 가격을 구할 때를 공시지가 기준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세 가지 방법에서 가격과 임료를 나눠 가지고 여기서 7가지 법이 나오게 되는데 원가 방식에서는 세 글자 원가법, 적산법, 수입 방식에서는 5글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에서는 7글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자꾸 반복을 해서 이 용어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 그리고 임료는 적산법, 수입 방식에서는 가격을 수익환원법, 환원이라는 것은 미래 돈을 현재로 가져왔다 이런 말이에요. 수입 방식에서 임료를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에서의 가격을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러면은 원가법에서 가격을 구할 때 적산가액 이렇게 합니다. 적산 그러면 계산을 합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가 방식에서 임료를 적산임료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수입 방식에서 가격을 수익가액이라고 하고 수입 방식에서 임료를 수익임료라고 합니다.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비준가액, 그 다음에 임료를 비준임료,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요, 땅을 구하는 거니까 토지가액이 되는 거예요. 땅의 가액을 구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적산가액, 적산법에서는 적산임료, 수입 방식에서는 수익가액, 수익임료, 비교 방식에서는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때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할 때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 또는 감가 누계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격을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물건이 정해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층짜리 빌라의 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4층짜리 빌라의 가격을 구할 때 이 물건과 똑같은 새 건물 가격, 그래서 앞으로 재조달 원가 그러면 새 건물 가격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랬어요. 새 건물 가격을 구해 갖고 그런데 저 빌라가 몇 년 사용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몇 년 지난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감가를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는 새 건물 가격을 재조달 원가하고 사용한 만큼 뺀 것을 감가 수정 또는 감가 누계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서 원가 방식에서는 제가 재감 이렇게 외자고 해요. 재감,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이렇게요. 거기에 대해서 적산 임료는 원가 방식에서 임료를 구할 때는 그 임료라는 개념이 주인이 세입자한테 받은 돈을 적산 임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산 임료는 계산을 기기비 이렇게 하자고 해요. 기기비인데 여기서 기초가액과 기대율을 곱한 것은 우리가 느낄 때 월세라고 느끼고요.
그 다음에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관리비라고 느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적산임료라는 말은 어떻게 느끼면 되냐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한테 받는 돈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한테 받는 돈은 월세와 관리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월세를 구할 때는 보증금에다가 그 다음에 일부 이자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보증금 성격을 기초가액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일부 이자를 기대 이율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부라는 건 1%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해 갖고 이게 월세가 계산이 되고 여기다가 관리비 성격에 해당되는 비용을 합쳐서 받는 돈이 적산임료다. 그래서 적산임료 공식은 기기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는 제감 기기비, 제감 제주도로 원가 빼기 감가 그 다음에 기기비 이렇게 해서 원가 방식의 공식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수입 방식은요, 가격을 구할 때는 수익 환원법인데 일단은 순수익을 먼저 구해 가지고 그 순수익이라는 것은 앞으로 번 돈을 말합니다. 미래에 임대료로 번 돈을 순수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현재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에 번 돈 순수익을 현재로 가져오는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걸 수익 가액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수익임료는 순수익을 찾아서 더하기 비용입니다. 여기 필요재 경비는 관리비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수입 방식에서는요 순환순비 이렇게 외웁니다. 순환순비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순수익 더하기 비용 해갖고 뭐라고 외자고요? 순환순비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순수익 더하기 비용. 비교 방식은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가격을 비준가액 그럽니다. 비준이라는 것은 기준에 비교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준에 비교했다. 그러면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사례입니다. 사례. 사례를 구해 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구하냐면은 내가 구할 물건이 4층 빌라라고 한다면 4층 빌라에 해당되는 이제 사례를 지역에서 구하게 되는데 지역은 항상 세 글자 인요동 하자고 그랬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인데 넓게는 동일수급권 범주 안에서 사례를 구해 가지고 사정, 개인적인 사정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시점, 날짜를 맞추는 거죠. 어떤 날짜로 맞춥니까? 기준 시점으로. 예. 그 다음에 지역, 그리고 개별, 그리고 면적을 서로 고쳐주는 것을 비준가액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정보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을 고치는데 이 개인적인 사정이 그 물건의 그 사례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일 때는 고칠 필요가 없죠. 그 대표적인 게 표준지인데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은 땅의 가격을 구하는 거거든요. 땅의 가격을 구할 때 전국에 있는 땅 가운데서 표준지를 골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표준지는 사정 보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표준이 된 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점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개별, 면적으로 고쳐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해서 비교 방식은 비준가액을 구할 때는 시, 지, 개, 면 사시지계면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표, 시, 지, 개, 면 이렇게요. 그래서 비교 방식은 사시지계면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시지계면 이렇게 외자는 거죠. 그래서 3방식 공식을 정리를 해본다면 원가 방식은 3글자, 수입 방식은 5글자, 비교 방식 7글자, 원가법, 적산법.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원가 방식의 공식은 재감 기기비, 재감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기기비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비용. 수입 방식은 순환순비,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순수익 더하기 비용. 비교 방식은 사시지계면 표시지계면. 다시요. 비교 방식은 사시지계면 표시지계면.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가지고 3방식에서 3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공식을 통해서 3개 문제를 다 마치기를 바랍니다.